네, 여수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곤 의원입니다. 방금 저희 당의 19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 등록을 하고 오늘 국회의장 출마 기자회견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여러분께 아마 그 회견문을 배포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와 우리 당을 살리는 평형수가 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한 달 너무도 가슴 아프고 또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희생자들과 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이번 사건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진실로 새로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세월호는 한쪽으로 배가 균형을 잃으며 침몰했습니다. 배가 기울 때 좌우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배 밑에 평형수라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당을 구하고 한국 정치를 구하는 평형수가 되고자 합니다. 강경한 사람들과 온건한 사람들이 공존해야 당이 중심을 잡습니다. 진보적 입장과 중도적 입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국민들께 안정감을 줍니다. 신나 피노, 민주계 새정치계, 당내 제세력도 균형이 맞아야 전체가 건강합니다. 중용의 사나이 김성곤이 당의 균형을 잡는 평형수가 될 것입니다.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과 영남, 진보와 보수,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 갈등의 원인은 대칭되는 세력이 조화를 못 이루고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평자가 좌우 대칭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가 다 함께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나아가 남북이 함께 민족 통일로 나아가는 커다란 역사의 새 물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권형 개혁과 선거제도 개선을 국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 내에 평화통일위원회를 만들어 남과 북의 극단적 대립관계를 여야가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대통령이 못하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이를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의 주요 아젠다로 만들겠습니다. 평화주의자 김성곤이 한국 정치의 평형수, 남북 간의 평형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작은 몸짓이 우리 당 그리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대통합의 물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4년 5월 19일 국회의원 김성곤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고려한 흔적이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일관되게 사태의 수습,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그 다음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 이 순서로 일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의 내용은 저희들이 얘기한 순서와는 다소 다르게 충격 요법으로 해경의 해체라는 말을 들고 나온 것이 본질적으로 이 사태에 접근한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담화
전체를 본 소감은 사과는 있었지만 진단은 미흡하고 처방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종 책임이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호가 물속에 가라앉은 지 34일 만에 이루어진 것은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해경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고 안전행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 그리고 관료와 기업의 비정상적인 유착과 반행이 있었다는 점, 또 선사와 승무원의 직무유기와 비정상적인 사익 추구가 있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이번 세월호 사태의 원인을 진단하셨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스스로 최종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총체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청와대와 내각 전반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미흡합니다. 처방의 핵심은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해경 해체는 지극히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요법으로 모든 책임을 해경에 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아울러 국가안전처의 신설은 현재까지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연 이 기구가 육상과 해상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하고, 또 하나는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공룡기구를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실효성은 없는 공룡기구를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더구나 국가재난의 최종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입니다. 하지만 이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고 하는 것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그렇게도 문제가 됐던 책임 논란, 무책임 논란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야당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국정운영 스타일의 변화, 1인 군주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받아쓰기 내각 행태를 그대로 지속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인 군주 시스템의 변화 없이 현장에서 우왕좌왕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그런 무능한 무책임한 정부의 행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세월호 사태의 본질적인 이유는 생명의 존엄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묻지마 탐욕입니다. 국정운영의 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는 의지 표명이 없었던 점도 아쉬운 점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것을 기업의 이윤 추구에 희생시키는 그런 국정운영 방식으로는 제2의 세월호를 과연 막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오늘 원전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 꼭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하셔야 하는지 많은 국민들은 공감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세계가 가장 위험한 잠재적 위험물로 규정하고 그것이 생명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태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이윤보다는
생명이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철학에 대한 인식의 봉입니다. 과연 오늘 아랍에미레이트 출국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저희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입니다. 새누리당이 상임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교문위원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는 오늘 안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34일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첫째, 진상규명에 의지가 없습니다. 둘째, 장기적인 국가안전 비전이 없고 졸속적인 정부조직 개편안 제시에 그치고 있습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진정한 사과보다는 심판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넷째, 희생자의 대부분이 우리 어린 학생들과 교사들인데 이번 대국민 담화에 학생 안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소위 세월호 국회 합의했는데도 지난주에 새누리당 간사와 두 차례에 걸쳐서 간사협의를 가졌지만 교문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단원고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번 세월호 대책과 관련해서 교문위는 가장 핵심적인 상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 간사는 지난 5월 1일 이미 상임위를 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내용이 없다. 이런 공색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일 상임위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새누리당 측의 요구로 약식으로 진행됐고 그 이후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단원고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 대한 정신치유, 지속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현황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상임위 소집을 거부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회 무시 그리고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들고 계신 이 팻말은 지금 현재 교문위에 26건의 학생안전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회부되어 있습니다. 빨리 상정해서 이 문제를 의논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새누리당은 조속히 상임위 소집에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우리 신학용 위원장님 간단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국회는 여야 합의가 없이는 일방적으로 해봐야 정부에서 나오지 않고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희들 한번 열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깊게 말하자면 이 대책 같은 문제, 앞으로 학생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데 문제보다는 그 당시 어떻게 교육부가 행동했는지에 주로 이제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학생들의 안전 또 후유증, 치유 문제 이런 건 정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건 그동안 제 의원님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청문회도 열고 토론회도 해가지고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을 정부와 같이 논의하고 대책을 또 법안을 여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문제 등을 같이 의논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 여당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너무 외면하고 있지 않냐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새누리당이 아주 빨리 국회 교육위의 지금 상황에 꼭 화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부분 김관수 의원이 제대로 보입니다. 네, 김관수 의원입니다. 세월호 대책 마련 상의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세월호 여기서 침몰사고가 터진 지 34일이 되었지만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의 핵심 상임위인 우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새누리당의 원천적인 거부로 회의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교육부 현안 보고를 받았고 대책을 더 준비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답변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미 학생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학생 안전법률 26건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었고 여기에는 새누리당 의원의 법률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어서 회의를 거부한단 말입니까? 국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교육부, 교육청에 책임을 묻고 추궁하고 학생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새누리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즉각 상임위 개최에 합의하십시오. 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하자며 공동으로 채택한 성명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네, 박근혜 대통령께 묻습니다. 이미 희생당한 학생과 동료 교사의 주검 앞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8명 앞에서 이 정부의 무능함과 싸우겠다고 선언한 15,852명의 교사들과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린 43명의 교사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정당한 행동을 한 사람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몰아세워 징계한다는 것은 협박이며 현재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공안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 검토를 철회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권력으로 국민을, 특히 교사와 학생을 짓누르는 그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14년 5월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대책회의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방위도 소집을 거부하고 있고 정무위도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학생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교문위 소집에 새누리당은 즉각 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새누리당 한진규 대변인입니다. 금일 대통령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영 방안에 대한 담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영 방안에 대한 담화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솔직하고 진솔하며 진정성이 담긴
사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역시 집권당으로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내지 못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회에서 이 같은 사고를 미처 막아내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진심을 다해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 개조 및 안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인식과 사고의 대전환에서 시작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새누리당은 이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해경,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의 무능함과 안일함에 국민들은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은 바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국가조직은 존재의 이유가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조치인 것입니다. 해경의 업무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의 안전 관련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해 부처별 전문성을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정부 조직 개편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처별 이기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야권과 협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담화에서 박 대통령께서 거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부정청탁금지법, 사고 책임자 구상권 행사 특별법,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 인명피해에 대한 엄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도 선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며 야당과도 심도 있게 협의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 수사가 국민들의 의구심을 철저히 해소하지 못한다면 특검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이다라고 밝힌 대통령의 말처럼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얼마만큼 해결하고 개선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관피와 척결을 비롯한 공직사회의 개혁과 부패 척결 등 대한민국 곳곳의 적폐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국력을 모을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와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믿고 국가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은 이번 사고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울이는 일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모범적으로 나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야권도 진정성을 갖고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문은 진상규명 의지가 충분하지 않고 KBS 사태에 눈 감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하여 박광훈 당 대변인의 브리핑에 보충하여 원내대변인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에는 이루 셀 수 없는 대책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가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유가족들과 만나서 수용하기로 했던 특검도 해운선사와 민관유착으로 한정되는 듯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해경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폭로한 바와 같이 해경에 대한 비난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밝혔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직권남용을 한 청와대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긴 담화문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KBS 보도통제 사태에는 왜 눈을 감은 것입니까? 아울러 현재 합수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고 초기 해경의 구제 실패를 인정한 이상 해운선사와 유병헌 일가에 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해경의 초기 대응 부실과 청와대의 KBS 보도 통제 및 인사 개입에 대한 수사가 더 중요함을 특별히 강조드립니다.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한 특검 수사의 언급에 대한 문제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대표의 어제 말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특검 수용 약속이 물타기 됩니까? 새누리당답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미진하다는 데에 대해 적어도 국민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상태에 이른다면 특검을 먼저 요구할 것이다. 어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필요성 발언이 있고 이틀 후에 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의 의혹이 증폭된다면 곧바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런데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특검 미루기입니다. 수사가 미진한 것에 덧붙여 그것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의혹이라니 수사 미진을 판단하는데 국민의 합리적 의혹을 추가했습니다. 어떤 국민의 의혹은 합리적이고 어떤 국민의 의혹은 비합리적이란 말입니까? 여당이 충분하다 하면 되는 것이고 야당이 불충분하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는 치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정조사, 특검, 특별법을 전방위로 동시에 가동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난의 상황, 대통령이 강론에 있어 새누리당이 강론에 있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난의 상황, 새누리당이 강론에 있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이 받은 상처와 아픔의 치유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음을 엄중히 지적드립니다.